저는 영화를 볼 때 미리 기대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영화에 대한 호불호가 크게 달라지는 편입니다. 특히 아무런 기대 없이 영화를 봤을 때 의외의 만족도가 훨씬 큰 편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신작 영화들이 개봉하게 되면 영화를 보기 전에 평점을 먼저 확인하는 편입니다. 먼저 본 사람들의 의견을 보면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될지 아닐지 그 정도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죠. 메타크리틱을 비롯한 여러 평점 전문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직관적인 방식의 로튼 토마토를 즐겨 찾고 있습니다. 로튼 토마토의 평점 방식은 평론가들이 별점이나 100점 만점의 수치로 각각의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괜찮다, 아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만을 고르는 방식입니다. 이 영화가 괜찮다 하면 신선함을 나타내는 프레쉬, 안 괜찮다 하면 썩었다는 의미의 로튼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극과 극의 평가를 모아서 퍼센트로 표기하는 것이 로튼 토마토의 평점, 즉 신선도입니다. 모든 평론가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괜찮다고 한 영화는 신선도 100%, 만장일치로 아니다를 외친 영화는 완전히 썩은 0%가 되는 거죠. 제가 평점을 보고 싶었던 영화는 두 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에 개봉한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이었는데요. 평점을 보기 전부터 별다른 기대는 없었지만 벌써 100명이 넘게 평가를 했는데 54%의 신선도니까요. 이 영화는 좋다는 사람이 반, 아니다는 사람이 반인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다음 주 개봉을 앞두고 있는 DC의 더 플래시였습니다. 이 영화는 아직 정식 개봉은 안 했지만 이미 사전 시사회를 통해서 많은 리뷰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72%의 신선도면 일단 시사회 반응만으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 극장 개봉작들의 평점을 보다가 우연히 스트리밍 무비스라는 섹션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마도 극장 개봉이 아닌 각종 OTT 서비스에 새로 올라온 영화를 다룬 게 아닐까 싶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신선도 100%를 기록하고 있는 영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인지 확인차 눌러보게 되었는데요. 이 영화 한국 영화였습니다. 언로너스, 제가 아는 한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제목이었는데요. 아래쪽 포스터를 보니까 한글 제목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영화는 뭐지? 싶어서 네이버를 검색해봤죠. (2021년 5월에) 개봉했던 영화이긴 한데 관객 수가 12,000명인 걸 보니까 적은 수의 스크린만 확보했던 독립영화인 것 같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홍성은 감독도 처음 들어보고요. 주연 공승연, 정다은 역시 낯선 배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어떻게 로튼토마토에 올라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종 스트리밍 서비스를 살펴봤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스트리밍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리뷰 수가 너무 적어서, 그러니까 사실은 한두 명만 이 영화가 괜찮다 평가를 올렸는데 모아보니까 이게 100%가 된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32명이 평가를 올렸네요. 같은 섹션의 다른 영화들을 살펴봐도 리뷰 수가 절대 적은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평론가들이 한국 사람들도 아니고 반응도 상당히 긍정적이었는데요. 정말 솔직히 제목과 포스터에서 느껴지는 포스만으로도 이 영화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점점 궁금해졌죠. 도대체 이건 뭐 하는 영화일까?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아이비카드 상담원 유진아입니다. 네, 저 카드가 안 끊겨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카드사 콜센터에서 일하는 주인공 진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상대하는 일이지만 영혼 없는 친절함으로 일관하는 진아는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하고 익숙합니다. 네. 일할 때도 혼자, 점심을 먹을 때도 혼자, 버스를 탈 때도 혼자, 심지어 넓은 집에서도 거실은 텅텅 비워둔 채 방에서만 생활하는 제목 그대로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집, 직장, 이 둘 사이로 오가는 버스. 주인공의 일상이 이렇게 단조로운 만큼 영화 역시 손에 꼽을 만큼 적은 장소들만 등장합니다. 가끔 콜센터 팀장과 말없이 담배를 피는 흡연장이나 한 번도 메뉴가 바뀌지 않는 점심, 아파트 주변이나 이제는 아버지가 차지해버린 돌아가신 어머니의 집 정도가 전부인데요.
하지만 이런 단절된 일상에 원치 않는 일련의 변화들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네? 신입교육 하나 맞자고 5일만 빼줘. 싫어요. 자신과는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신입을 교육해야 하고 저 선배님, 제가 잘할게요. 바람나서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자꾸 전화를 해옵니다. 24시 올레 편의점. 설상가상 아파트 복도에서는 언제나 말을 거는 옆집 남자가 버티고 있죠. 인사 좀 해주지. 그런데 어느 날 집이 흔들릴 만큼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 앞에서 계속 썩은 냄새가 나더니 아, 경비실이죠? 저 803호인데요. 저희 층에서 뭐 썩는 냄새가 나서. 알고 보니 그 옆집 남자가 아무도 모르게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옆집에 사람이 죽었는데 일주일씩이나 그걸 몰라? 여기서 반전은 이렇게 오래전에 죽었다는 남자를 바로 어제도 복도에서 마주쳤다는 사실이죠. 분명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데 썩은 냄새가 나던 그 순간에도 복도에서 마주쳤던 옆집 남자. 여기서 진짜 반전은 이렇게 묘하게 으스스한 장면이 종종 등장하지만 이 영화가 귀신이 나오는 공포 장르는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인공의 직업이 콜센터 상담원이어서 콜센터 실습생의 비극을 다룬 독립영화 다음 소희가 연상되기도 했는데요. 다음 소희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어 온 우리 사회의 비인간적인 시스템, 노동 착취 같은 사회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철저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철저한 개인주의의 주인공이 매일 상담을 해야 하는 상담사로 일하는 것도 아이러니하지만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중에서도 가장 실적이 좋은 모범 상담사라는 사실이 더 가슴 아픈 아이러니로 다가옵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 진아 씨가 1등이네. 다 박수. 영화의 마지막에서 주인공은 가족을 매몰차게 버렸던,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어머니의 모든 유산과 집을 차지해버린 아버지에게 일종의 화해 제스처를 보냅니다. 아버지 집 거실에 홈캠이 있어요. 원래는 엄마 혼자 있을 때 보려고 달아놓은 건데 그걸로 아버지 집 거실 볼 수 있어요. 그걸로 자주 아버지 들여다볼게요. 딱 그렇게까지만 지내요, 우리. 딱 이 정도의 거리감이 이 영화가 관객과 유지하고 있는 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깜짝 놀랄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조용하게 반복되는 일상 속 주인공의 모습에서 문득문득 나의 모습이 보이고 전 혼자가 편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공감은 아니지만 조금씩 천천히 스며드는 공감에 1시간 반이 훌쩍 지나가는 영화. 만나서 반가웠어요. 제가 이 영화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평점 100% 같은 이 영화가 엄청난 작품이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우연히 로튼토마토 100%라는 궁금증에 보게 된 영화였지만 저에게는 이 영화가 상당히 신선한 경험이었기 때문인데요. 언제나 스트리밍 어플을 열게 되면 오늘 가장 핫한 영화, 방금 올라온 따끈따끈한 시리즈를 찾게 되는 경향이 있죠. OTT 서비스의 알고리즘 자체도 항상 신작과 인기 위주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에서도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의외의 신선함으로 다가올 주옥같은 히든잼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톱10에서 조금 동떨어진 완전히 새로운 작품들을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